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세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손해 질환이 자세 제어와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는 이 신체의 균형과 움직임의 정확한 조절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의 어느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자세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 즉 자세 제어가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질적인 측면에서는 손해의 어떤 부위가 손상되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나 전략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몸이 흔들리거나 보폭이 넓어지는 등 운동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은 이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신체 균형 장애의 심각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흔들림 정도만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서 있거나 걷는 것이 크게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손의 전체가 균일하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담당하는 기능이 달라서 손상된 위치에 따라서 균형과 자세 조절 능력의 양상과 심각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손해는 크게 기능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측 반구, 영어로는 lateral hemisphere라고 하는데 이 외측 반구는 주로 이 팔, 다리의 정교한 수위적 운동, 특히 팔과 손 등의 움직임의 계획과 조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손의 외측 반구 부위에 병변이나 손상이 생기면 팔의 움직임이 어색하고 떨리거나 목표 위치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운동 실조증이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 제어는 주로 이 손의 중간,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부학적으로 손의 충부, 영어로는 vermis라고 하는데요. 또는 그 기능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전정 손해라고도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손해의 이 부분은 이 뇌관에 있는 전정핵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전정 안구 반사를 조절하고 또 몸의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해의 외측 반구의 경우 이러한 기능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손의 외측, 즉 가장자리 부분이 손상되면 팔과 손 같은 상지 운동에 큰 장애가 생기지만 서 있거나 앉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즉 자세 제어는 상대적으로 덜 손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의 외측 반구는 팔과 손의 운동 조정에 중요하며 전정 손해와 충부는 균형 및 자세 유지에 중요한데 이는 손해의 각 부위별 역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정 손해, 영어로는 vestibular cerebellum이라고 하는데 이 전정 손해는 이 손해의 한 부분으로서 귀 속의 전정기관, 즉 평형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머리와 몸의 위치, 균형, 그리고 눈과 머리 움직임의 협응 등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나 움직일 때 몸이 수직으로 곧게 서 있다는 기준, 즉 신체의 수직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정 손해 부분에 병변이나 손상이 생기면 이러한 기능이 약해져서 뇌가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손해 질환 환자는 자신이 똑바로 서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점점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지는 방향으로 몸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뭐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이 수직축에서 벗어나서 기울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고 바로잡는 기능이 약해져서 몸의 방향 감각이 점점 틀어지고 신체 균형도 흐트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서 있을 때 신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자세의 흔들림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 손의 가운데 부분인 충부의 크기, 즉 이 충부의 용적을 MRI 등으로 측정해 보면 손의 가운데 부분인 충부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즉 용적이 낮을수록 신체의 흔들림이 더 심해지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손의 측면, 즉 가장자리 부분의 크기와는 이러한 신체 흔들림의 정도가 잘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신체 균형과 자세 유지에는 손의 가운데 부분인 충부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의 가운데 부분이 줄어들면 몸이 더 많이 흔들리지만, 가장자리 부분의 크기는 그런 흔들림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수 손의 실조증 1형, 영어로는 스파이널 셀레브럴 아탁시아 타입 1이라고 하고요. 줄여서는 SCA 1형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이 척수손의 실조증 1형 같은 손의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면, SCA 1형의 경우 뇌관과 손해가 넓게 손상되기 때문에 이 전신의 균형 조절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집니다. 특히 신체 균형을 잃는 방향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좌우측 또는 내외측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side to side 또는 medial lateral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좌우측 방향의 흔들림보다는 앞뒤 또는 전우측, 영어로는 forward, backward 또는 anterior, posterior direction 방향의 흔들림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SCA 1형 환자의 경우 가만히 서 있을 때나 움직일 때 앞으로 또는 뒤로 흔들리거나 쓰러질 위험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손해와 뇌관은 머리와 몸통 그리고 하지의 근육을 정교하게 조절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손상되면 몸을 지탱하는 앞 뒤쪽의 큰 근육들, 즉 전후 방향의 근육을 세밀하게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환자는 신체의 앞뒤 흔들림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나거나 걷기 및 서 있기에서 앞뒤 방향의 불안정이 더 높아져서 낙상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척수 손해 실조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뇌관과 손해가 크게 손상돼서 신체의 균형 감각이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그런데 좌우로 기우는 것보다는 앞뒤 방향으로 흔들리는 게 더 심해져서 특히 앞으로 또는 뒤로 넘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손해는 우리 신체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손해에 있는 신경세포를 프르킨예 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프르킨예 세포는 손해에 주된 출력세포로서, 즉 운동 명령이나 신경 신호를 내보내는 신경세포인데, 뇌의 다른 부위로 억제성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흥분시키거나, 즉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억제시키는 또는 비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억제성 신경신호는 다른 신경세포의 활동을 약하게 만들거나 억제시키는 신경신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의 프르킨예 세포는 이 억제성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의 과도한 움직임이나 반사 동작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머리와 몸통, 그리고 팔과 다리 같은 신체의 각 분절 사이에는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반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반사들이 정상적으로는 이 필요한 만큼만 활성화돼서 움직임이 조화롭습니다. 이를 신체 분절간 자세 반사라고 합니다.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프리킨예 세포가 이러한 자세 반사들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손해에 병변이나 손상이 생기면 프레킨예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자세 반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즉, 자세 반사가 과도하게 증가해서 조화롭지 못한 움직임인 운동실조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과장되고 통제가 어려운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요약하면 정상 손해에서는 신체 분절간 자세 반사의 억제가 나타나지만 손상되거나 병변이 있는 손해는 반사 과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해에 문제가 있는 손해성 운동실조증 환자는 신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자세를 조절하는 능력이 건강한 사람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신체 균형을 방해하는 힘, 예를 들어서 몸이 밀리거나 흔들리는 자극과 같은 신체 균형을 방해하는 자극의 속도나 크기를 달리하면 그에 따라 근육이 반응하는 세기, 즉 진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하게 밀리면 근육이 약하게 수축하고 강하게 밀리면 더 강하게 수축하는 식으로 반응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성 운동실조증 환자는 이런 반응의 크기의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몸이 밀리는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항상 비슷하게 크게 반응하거나 신체 균형을 지키려는 근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실조증 환자의 자세 반응은 필요 이상으로 크고 상황에 맞게 조정되지 않아서 오히려 신체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균형 방해의 강도나 속도에 맞춰서 근육 반응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손해성 운동실조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다소 크고 과도한 자세 반응을 보입니다. 그 결과 움직임이 과장되고 균형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손해 질환 환자들처럼 이 신체 균형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시각을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환자는 시각 정보를 통해 몸의 위치와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눈으로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벽이나 수평선, 물체 등을 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정보의 입력이 이 강력한 보조 역할을 하므로 겉보기에는 몸이 잘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안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게 하는 경우에는 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환자는 귀 안에서 오는 전정 감각과 발바닥과 관절 위치 감각인 이 채성 감각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이 손해나 전정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감각들을 정확히 통합하지 못해서 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이 더 많이 흔들리거나 신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험실 같은 곳에서 이 서 있는 바닥 지지면을 이렇게 위로 회전시키게 되면, 즉 바닥이 살짝 위로 올라가거나 움직이게 되면은 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근육 반응을 조절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의 질환이 있으면 이런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큰 신체 흔들림이나 비정상적인 자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이 평상시, 즉 눈을 뜨고 있는 상태나 안정된 바닥에 서 있는 상태에서는 시각 정보 덕분에 문제가 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게 하거나 해서 시각을 없애거나 서 있는 바닥을 흔들거나 움직이게 만들어서 감각을 교란하면 손해 및 전정계의 문제로 인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의 결함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손에는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신체 균형을 잡고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하며 각 근육의 힘과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조정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세, 운동, 협응 기능이란 서 있거나 움직일 때 여러 근육과 관절이 서로 적절한 순서와 강도로 작동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손에 병변이나 손상이 생기면 이 조정 기능과 협응 기능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서 있을 때 작은 흔들림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일 때 타이밍이 엉켜서 동작이 부자연스럽고 덜컥거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질환 환자는 걷거나 서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한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요약하면 손해는 신체 균형과 협응의 핵심이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세와 운동이 따로따로 움직여서 어색하고 불안정해지며 이러한 현상은 운동 실조 증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손해는 우리가 움직일 때 언제 시작할지와 얼마나 세게,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흔들거나 발을 내디딜 때 손해가 신경 신호를 조절해서 근육이 적절한 순간에 수축하도록 하는 타이밍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동의 크기의 조절, 즉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 이러한 그 움직임의 이 세기나 속도 그리고 범위도 손해가 맞추어 줍니다.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너무 작게 움직이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이 활동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손해의 운동 활동의 타이밍 제어와 활동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 덕분에 우리는 움직임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걸을 때나 물건을 잡을 때도 실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해는 운동의 시점과 세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우리 신체의 운동 수행에 있어서 정밀 조정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 질환 환자의 경우 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팔을 앞으로 빨리 굽히는 동작을 해야 할 때 원래라면 우리 신체는 팔을 움직이기 직전에 미리 몸통과 하지 근육을 살짝 조절해서 신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반응을 APA, 예비 자세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 환자의 경우 이 APA가 정상적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타이밍, 즉 운동을 개시하는 시점이 늦거나 너무 일찍 혹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폭, 즉 반응의 크기도 보통보다 훨씬 크거나 과잉 현상이죠. 또는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측정 과다, 영어로는 hypermetric이라고 하는데 이 측정 과다라는 것은 원래 필요한 근육 반응보다 과도하게 근육 활동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중심을 조금만 잡아줘도 될 상황인데 손해 환자는 다리와 허리 등의 근육이 너무 강하게 수축해서 오히려 신체 중심이 더 흔들리거나 동작이 어색해집니다. 즉 손해가 정상적으로
적당히 그리고 정확히 조절해주는 기능이 떨어져서 사전 준비인 ABA의 크기와 타이밍이 엉망이 되고 그 결과 신체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발끝으로 일어서기 동작, 영어로는 팁토 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발끝 서기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근육의 정확한 순서와 타이밍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복합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종아리 근육, 즉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먼저 수축해서 발 뒤꿈치를 들고, 이어서 무릎과 엉덩이 근육이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며 몸통과 팔까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순서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자동으로 수행하지만, 손해 이상이 있는 환자는 어떤 근육을 먼저 쓰고 어느 정도 힘을 주며 언제 다음 근육으로 전환할지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근육의 활성화 순서가 어긋나거나 힘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되고 각 단계 간 전환이 늦어지거나 빠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발끝으로 일어서려 할 때 불안정하고 삐걱거리는 동작이 되며 몸의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면, 손해는 단순히 힘의 크기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순서와 타이밍 그리고 강도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가 손상되면 이러한 정교한 조절이 어려워져서 발끝으로 일어서기 같은 복합 동작에서 운동 순서가 꼬이고 신체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는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얼마나 세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움직일지 움직임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조절하는 조종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앞으로 뻗는다면 단순히 뻗는다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할지를 손해가 계산을 합니다. 또한 움직이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필요한 근육 활성화의 세기와 시간을 정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움직임이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소적 운동, 즉 특정 부위의 세밀한 움직임들, 예를 들면 이 손가락이나 발끝, 눈동자 움직임 조절 등, 손에는 이런 작은 움직임의 크기와 길이까지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손에는 운동 구성 요소들 간의 시간적 관계에도 관여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큰 움직임은 사실 여러 작은 근육 동작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손에는 어떤 근육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어느 근육을 언제 수축할지와 같은 타이밍을 정리하고 조율해 줍니다. 앞에서 든 예시처럼 발끝으로 일어서려면 발목, 무릎, 엉덩이, 몸통 근육이 순차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으로 작동해야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단순히 힘 조절뿐만 아니라 근육 활동의 순서와 타이밍을 모두 관리해서 우리 몸이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 질환 환자의 경우 이 수의적인 움직임, 즉 스스로 팔을 들거나 몸을 숙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는 움직임을 할 때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자세 방해, 즉 갑자기 뒤에서 밀리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잠시 후 내가 몸을 살짝 밀 거예요 하고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움직이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근육을 준비시키는 조절 방식을 일컫는 feed forward 제어의 이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이나 무거운 것을 들기 전에 이 무게를 예상해서 몸을 미리 긴장시키는 feed forward 제어 기능을 자동적으로 사용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 기능 덕분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 질환 환자의 경우 움직임이나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미리 준비시키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이 예상한 만큼 미리 긴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과도하게 긴장해서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해 질환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근육이나 몸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합니다. 즉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는 능력인 피드 포워드 제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자세 안정성과 조절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바람이 불거나 발밑이 살짝 움직이는 것처럼 자세를 방해하는 힘이 생기면 그 힘의 크기에 맞게 근육의 반응, 즉 힘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하게 밀쳐지면 약하게 버티고 강한 밀침이 있으면 강하게 버티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손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자동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즉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자세 방해가 발생하더라도 방해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을 세밀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비슷한 강도로 반응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예를 들면 이 버스나 지하철이 살짝 출발할 때 건강한 사람은 살짝 몸을 기울여서 균형을 잡지만 손해질환 환자는 같은 정도의 힘에도 과도하게 몸을 기울이거나 반대로 반응이 늦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자세 방해의 크기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손해질환 환자는 방해 크기와 상관없이 조절이 미숙하거나 과도하기도 하고 또한 불규칙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손해가 이 예측적 조절, 즉 피드 포워드 제어의 미세 조정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신체는 이 팔을 들거나 걸을 때 몸과 팔, 다리에 여러 물리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이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은 항상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팔을 들면 이 팔이라는 이 질량의 무게, 즉 중력의 작용을 버텨야 하죠. 두 번째로는 몸을 움직일 때 관성도 작용하는데 이 관성은 가만히 있는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면 관성 때문에 흔들리려는 느낌이 생깁니다. 세 번째, 가속도도 작용합니다. 이 가속도는 팔이나 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때 속도가 변하면서 생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관절 또는 신체 분절이 움직이면 연결되어 있는 그 인접한 다른 관절이나 신체 분절의 상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를 상호작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을 들거나 걷거나 뛰는 등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몸 전체와 팔, 다리에는 이러한 다양한 물리적인 힘, 이러한 힘을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내믹스, 즉 이러한 힘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계속 그 크기와 방향이 바뀝니다.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힘의 변화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을 드는 동작을 하려고 할 때 첫째, 팔의 무게를 들어 올리려면 중력을 이겨야 하고 둘째, 팔을 올리는 속도를 바꾸면 관성과 가속도가 생겨서 근육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걷거나 뛰는 동작을 할 때는 발이 지면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순간마다 몸 전체의 중력과 반발력 그리고 가속도가 변하고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신체의 무게중심이 계속적으로 옮겨가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의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움직임에 따른 이러한 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게 근육을 언제 얼마나 수축할지 미리 준비해 줍니다. 또한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자세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손해를 포함한 우리 신체의 신경계와 근육,
및 균형 시스템이 이 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하며 안정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야 동작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따른 힘의 변화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고 근육 수축의 타이밍과 크기를 잘못 맞추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동작이 흔들리거나 과도하게 움직이는 과대 반응이 나타나고 신체의 균형이 잘 깨지며 우리가 흔히 보는 협응장애나 운동실조증, 즉 아탁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손에는 이 움직임의 사전 계산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산기가 고장나면 신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다이내믹스, 즉 힘의 변화에 맞는 근육 사용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협응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손의 질환이 자세 제어와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